이번에는 베스 낚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스피너 베이트에 대해서 더 오래 쓰기 위해서 간단하게 튜닝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고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튜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비싸봐야 1,900원, 아주 비싸봐야 3,000원대, 그리고 대략 평균적으로 한 1,900원짜리 이렇게 스피너 베이트를 사용하는데요. 주로 이제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광고는 아닙니다. 네, 광고는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오마이갓 피싱에서 이런 루어를 이제 스피너 베이트 같은 거를 많이 판매를 합니다. 저렴한 가성비 있는 스피너 베이트를 판매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몇 가지를 이번에 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스피너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밑걸림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릴 경우가 좀 덜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분의 3온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8분의 3온스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좀 무거운 게 더 필요해서 2분의 1온스짜리 스피너 베이트를 더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요. 대부분 저 오마이갓 피싱에서 이제 판매되는 제품들의 품질이 그리 나쁘진 않은데, 특히 이제 싱글 콜로라도 타입, 이렇게 이제 큰 콜로라도 타입의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제품 같은 경우 간혹 불량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좀 흠집이 있다거나, 특히나 이제 금색 도금이 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도금이 좀 이제 오래됨에 따라서 상온에서 좀 부식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이번에 구매한 거는 블레이드가 모두 문제는 없지만은 요 싱글 콜로라도의 블레이드가 약간의 흠집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 그 블레이드의 이제 저 광택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스피너 베이트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에 라인을 묶더라도 밑걸림이라든가 수초 개척 후에 이렇게 이제 라인이 올라간다거나 벗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텐덤이나 이제 텐덤 같은 저 스피너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 구슬이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실리콘 오링을 끼워주면은 그런 현상이 좀 덜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채터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러 웜을 다는데, 스피너 베이트는 별도로 트레일러 웜을 안 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넥타이 같은 거, 넥타이를 2개를 아래쪽에 길게 달아주면은 트레일러 웜과 유사한 효과가 있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튜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니켈 도금이기 때문에, 대부분 니켈 도금이거든요. 간혹가다 이제 아주 고급 제품을 보니까 스테인리스 재질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도색도 돼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자주 구매하는 곳에 이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니켈 도금이 돼 있어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녹이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녹 방지를 위해 갖고 이렇게 이제 이런 광택제, 그러니까 코팅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요 아크릴 바닥 광택제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런 이제 블레이드 루어 코팅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제 그 로드의 그 코르크 그립 코팅용으로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막이 얇으면서도 그렇게 강도가 나쁘지 않은 요런 코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크릴 계열의 수성이라고 하죠. 아크릴 계열의 바닥 광택제, 이걸 여기에 한번 담가서 코팅을 시켜주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블레이드의 광택을 내기 위해서 피칼 광택제를 사용하겠습니다. 광택제 사용 방법은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예, 혹시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광택제를 한번 묻혀주고요. 이게 이렇게 바늘 주의하면서 휴지로 양쪽을 이제 연마도 되면서 이제 흠집, 잔 흠집에 대한 연마도 되면서 이제 광택을 내주는 광택제인데요. 이 광택제 사용의 이제 주의점은 간혹 가다가 도금까지 깎아 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가볍게 적당한 수준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 비벼주면은 광택이 생깁니다. 네. 아주 거울처럼 광택이 잘 살아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팅을 위해서 광택한 부위에 알콜로 한번 탈지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알콜이 없고요. 알콜로 기름기를 좀 없애줘야지 이제 수성 코팅제가 잘 입혀지기 때문에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쪽 텐덤은 얘는 이제 뭐 특별히 할 필요 없이 제품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광택을 낼 필요 없이 제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제 약간의 제품 분량이 이렇게 스커트에 대한 제품 분량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고 한번 당겨주면은 네, 잘 펴졌죠? 네. 트레일러 웜, 이제 그 스피너베이트에 트레일러 웜을 다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저는 아예 스피너베이트에 뭐 베스를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됐지만은 제가 이제 몇 번 사용을 하다 보니까 베스가 좋아하는 그 움직임이,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트레일러 웜을 다는 게 뭐 안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뭐 전문 프로님들이 유튜버에서 말씀을 하셔갖고, 채터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트레일러 웜을 다는데,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별도의 트레일러 웜을 달지 않고 가볍게 요런 이거는 제가 이것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 회사의 제품인데, 타이바라 그 참돔 낚시용 타이바라 스커트의 짜투리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합니다. 그 짜투리 제품을 두 가닥 이렇게 준비해주고 한번 이렇게 매듭을 한번 져준 다음에 바늘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한번 넣어줘서 웜키퍼 쪽에 잘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대로 묶어주면은 네, 됐고요. 짜투리는 가위로 잘 잘라서 자르고, 그리고 이렇게 봐서 너무 길면 또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네, 적당히 잘라주고요. 끄트머리도 이거는 뭐 취향일 것,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끄트머리가 너무 뭉툭하니까
하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좀 뾰족하게 좀 내줬습니다. 이로써 이제 트레일러 대신에 스커트로 네, 아마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스커트 코팅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실리콘 오링, 네, 실리콘 오링. 제가 고피싱 아까 말씀드렸던 고피싱에 들어가면은 50개 드릴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구매한 겁니다. 사이즈는 대략 대략 한 5mm 되고 구멍은 한 1mm 정도, 외경은 5mm, 내경은 한 1m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띄워줌으로써 라인을 묶게 되면 얘는 이제 고무링은 안 빠질 거고, 라인이 이제 빠진 상태에서는 이제 쉽게 빠질 수가 있지만은 라인이 묶인 상태에서는 안 빠질 겁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튜닝을 해줬고요. 하나. 그리고 나머지 싱글 콜로라도 타입도 스커트를 준비해주고, 이렇게 간혹 가다가 바늘을 얘도 좀 바늘이 바늘이 이제 전체적으로 서 있긴 한데 가공 중에 이렇게 살짝 흠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바늘 연마용 줄로 한 번씩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처음에. 네, 잘 섰네요. 그리고 보면은 네, 잘 섰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릴 광택제를 준비해 주고요. 그리고 붓을 하나 준비해 줍니다. 이제 싱글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만지면서 또 기름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잘 닦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싱글 콜로라도 타입은 블레이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담궈서 한번 담가주면은 이렇게 코팅액이 전체적으로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팅액을 담글 때 요거는 마루 광택제는 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소분해서 팔기도 하고요. 예, 나무용 마루 광택제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다시 한번 해서 요 이제 마루 광택제를 담글 때 요 그 도래가 안 들어가게끔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도래가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좀 돌리면서 그 유격을 주면서 만약에 굳더라도 안에다가 이제 그 오일 같은 거 넣어주면은 다시 원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치대에다가 걸기 전에 이렇게 많이 이제 고이는 저 아래쪽에 고이는 광택제는 한번 살짝 흡수를 시켜주고 한 번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보입니다. 너무 오히려 많이 하면은 이 광택이 굳으면서 좀 얼룩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텐덤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요령이 좀 필요한데요. 텐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일 끄트머리 저 블레이드를 한번 담가서 코팅 한번 해주고, 그리고 아래쪽 작은 블레이드는 붓으로 잘 묻혀서 한쪽에다가 잘 기댄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너무 고이는 부분은 이렇게 한번 묻혀갖고 흡수를 한번 시켜주고요. 이로써 가볍게 코팅이 됐습니다. 한 가지 더 한번 해보겠다면, 2분의 1온스 짜리 지금 저 채터베이트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저렴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채터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레일러 웜을 저는 이제 잘 달아주는데요. 그룹 웜을 좀 달아줍니다. 뭐 섀도우웜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룹 웜의 그 효과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 웜을 4인치 그룹 웜을 잘라서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은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부분 이제 베스 낚시를 그렇게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사자가 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채터베이트나 스피너베이트로 낚았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래도 바다 루어 낚시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지그헤드 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진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로는 스피너베이트나 요 채터베이트나 지그헤드 운용하고 아주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룹 웜도 사실은 이제 바다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앞쪽 채터판을 한번 코팅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헤드 쪽도 한번 코팅을 시켜줘서 이렇게 한번 튜닝을 해줬습니다. 이로써 이렇게 튜닝을 해주면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내구성 있게, 아무리 저렴한 제품이라도 내구성 있게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제가 아까 영상 찍기 전에 이제 작업했던 그 스피너 베이트고요. 이것도 2분의 1온스짜리 하나 장타를 날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구매를 했는데, 요 도래가 이제 상당히 스피너 베이트에서는 중요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되면은 점도 있는 오일로 이렇게 한 번씩 그 볼 베어링 도래 쪽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좀 주입을 해서 몇 차례 출조에 후에 세척을 안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제 부드럽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오일을 한 번씩 넣어줍니다. 부식 예방도 되고요. 안에 있는 볼 베어링이 이제 더 유연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간단한 스피너 베이트, 채터 베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너 베이트와 채터 베이트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한 간단한 튜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